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자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이번에 마무리가 된 진접 이지구 양정역세권 사전청약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이번에 사전청약 집어넣으신 분들이나 향후에 진접 이지구 양정역세권 왕숙지구 사전청약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전청약 결과를 좀 보면은 특히 청년 유형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그 전에 외면받았던 적은표 형태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경쟁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청약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적은표 형태 같은 경우 경쟁률이 높지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적은표 형태가 오히려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공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통계로도 나오지만 홀로 살고 있는 독신 가구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청년 유형이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략적인 경쟁률을 보면은 전체 경쟁률은 한 15.1대1 정도 나왔습니다. 15.1대1 정도 나왔고 제일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입지가 제일 좋은 고향 창릉지구였죠.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제일 경쟁률이 높았던 데가 일반 청약 기준으로 했을 때 82대1 이 정도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고향 창릉 같은 경우는 23.7대1, 양정역세권은 7.4대1, 진접 이지구 같은 경우는 6.2대1 이렇게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나누면 같은 경우는 17.4대1, 일반형 같은 경우 6.2대1이 나왔습니다. 나누면 같은 경우에 높은 게 아까 말씀드린 청년 유형이 속해 있기 때문에 높죠. 나누면과 일반형의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경우는 나누면은 신혼행복타운이라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형 모기지 이런 제도가 있어서 나라에 집을 팔게 되죠. 그때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고 내가 집을 매매하게 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차익에 대해서 정부하고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런 제도가 나누면이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 분양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청약 연령대를 좀 말씀드리면 20대가 22.6%, 30대가 48.3% 해서 70.9%를 20, 30대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상당히 청약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특히 청년 유형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0대가 15.4%, 50대가 13.7% 나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20, 30대가 훨씬 더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경쟁률을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은 고향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4대1 나왔고 제일 경쟁률이 높았던 게 한 82.4대1 일반 분양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52대1, 39대1, 57대1 이렇게 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일반형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큰 평형대, 제일 인기가 많은 데죠. 27.6대1 이 정도 나왔고 진접 이지구 같은 경우는 큰 평형대 25평이 한 13.4대1 이 정도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 경쟁률은 한 진접 이지구는 6.2대1 그리고 양정역세권은 한 7.4대1 이 정도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 청약 열기가 많이 식었고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지구들은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전청약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진접 이지구, 양정역세권, 지구별로 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접 이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 이지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현재 지구 내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택지 조성 공사라는 거는 밑에 배관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매립하고 그 위에 이제 편편하게 택지를 만드는 그런 상태인 거죠. 현재 진접 이지구 같은 경우는 예상 입주 시기가 2025년이나 2026년 입주 시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정도면은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남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지구 중에서는 제일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진접 이지구죠. 이게 좀 상당히 강점입니다. 다른 데 왕숙이나 양정역세권 이런 지구들은 입주 시기가 언제인지 아직까지 확정되지가 않았죠. 아직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접 이지구는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접 이지구 A7 블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710가구, 이번에 사전청약에 나온 물량은 372가구고 여기가 좀 약간 단점이 있죠. 임대주택이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약간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이죠. 한
40가구 정도 되는 이 부분들은 임대주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쟁률은 생활체주가 제일 높았죠. 그리고 일반 분양에서는 평수 큰 59제곱미터 26평형대가 경쟁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24평형 1.2대1 정도 나왔고, 특공 경쟁률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당첨되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26평 같은 경우는 특공 경쟁률이 3.9대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률 같은 경우는 7.35대1, 그리고 평수 큰 26평이 13.4대1 나왔습니다. 입지 자체를 좀 보면은 A7 블록 같은 경우는 완전 역세권은 아닙니다. 완전 역세권은 아니고 한 3블록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한 1km에서 1.5km 정도 이렇게 좀 이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철역하고는. 그렇지만 그 외 부분에서 녹지 공간이나 뭐 학교가 인접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점으로 좀 작용하겠죠.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를 진접 2지구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왕숙 1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보셔야 돼요. 왕숙 1지구하고 연계를 하셔야 보셔야 되는 이유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왕숙 1지구랑 붙어 있죠. 그리고 왕숙 1지구의 끝자락 부분에 보면 전철역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접 2지구에서 전철역이 들어가죠. 그래서 4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접 2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왕숙지구하고 진접 2지구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도로가 좀 열악하고 차만 다니고 있는 전용 도로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개선되고 나면 이 대로변이 상당히 번화한 중심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셨을 때 진접 2지구 이번 당첨되신 분들, 제가 그리고 그 전에 당첨되신 분들도 전화가 많이 오세요. 괜히 진접 2지구에 넣어서 당첨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아쉬워하시고 뭐 망설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청년 유형이 생겼기 때문에 적은 평형대일수록 공공택지 같은 경우, 특히 특공 분양했을 때 청년 유형 같은 경우는 적은 평형대도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당첨되신 분들도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의무 거주기간 채우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데 상급지나 아니면 더 큰 평형대로 갈아타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추정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 그 당시 때 진접 1지구에 있는 아파트들 30평대 거래 가격이 한 6억대 정도 됐었거든요. 6억대 됐기 때문에 평당 한 1700, 1800 뭐 이 정도까지도 나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300대가 좀 채 안 되죠. 1300대에서 뭐 한 1400대 사이 이 정도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평당 분양가 1308만 원이나 1298만 원, 한 1300 정도 되는 이 분양 가격 자체가 그렇게 싸다고는 할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근데 대신 진접 1지구보다 진접 2지구가 더 상급지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9호선 라인, 이 9호선 라인이 남양주 쪽에서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9호선 라인이 들어가 있는 진접 2지구는 진접 1지구보다 상급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후에 진접 2지구가 입주할 시기가 되면은 진접 1지구는 거의 20년 차 가까이 되는 구축이 되겠죠. 구축이 되고 진접 2지구는 신축단지, 그런 프리미엄을 아마 누릴 겁니다. 입지 면에서나 신축단지의 프리미엄을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가격 자체 한 1,300만 원 정도에서 프리미엄은 최소한 한 300 정도, 평당 한 300 정도에서 한 400 사이는 분명히 붙을 확률이 높고, 후에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왕숙 1지구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 도로변, 이 도로변이 중심지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집가 상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나 이번에 청약 집어넣어서 당첨되실 분들, 그런 분들도 제가 봤을 때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진접 2지구 A7 블록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고 그 다음 양정 역세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 역세권은 나눔형 청약이었죠. 나눔형 청약으로 해서 청년 유형의 특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청약이었습니다. 이번에 청약 결과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공 중에서 특히 청년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는 적은 평형대가 가장 인기가 없었죠. 그리고 30평대, 9평형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특공 경쟁률을 좀 보시면은 적은 평형대인 24평형이 경쟁률 자체가 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새롭게 생긴 청년 유형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청약 전략을 짤 때 적은 평형대라고 해서 예전같이 뭐 걸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적은 평형대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현재 특공의 유형들이 있겠죠. 뭐 생애 최초라든지 뭐 신혼부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유형을 잘 따져서 전략을 잘 짜셔갖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정 역세권 S5 블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5 블록 같은 경우 총 세대수가 598세대죠. 598세대고 이번에 사전청약에 나온 게 549세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사전청약으로 나왔습니다. 청년 유형이 81가구 모집을 했고 청년 유형 같은 경우는 25평 이하만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81가구 모집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일반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은 경쟁률이 그래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청약이 뭐 미달되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죠. 특히 뭐 분양가가 좀 비싼 지역. 그런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런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인기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반 경쟁률 보면은 24평형 11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0평형 때는 14대 1. 제일 큰 34평형, 9평형이죠. 27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 경쟁률을 봤을 때는 24평형 6.6대 1, 30평 때 4.8대 1, 34평이 11.2대 1 이렇게 나왔고 제일 큰 요인은 30평 때보다 25평이 더 높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 유형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청약에 신청한 연령대를 좀 보면은 20, 30대가 70%를 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말씀드리면은 S5 블록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향후에 양정 역세권에서 분양하는 그 어떤 단지보다도 제일 좋은 입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S5 블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변에 녹지 공간이 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인프라가 좀 안 좋죠. 지금 현재 이 지역을 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변에 도로나 학교 상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산지구나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제일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고 향후에 녹지 공간이 많다는 거는 뭐 쾌적한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 6호선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6호선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경의중앙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 어느 정도 형성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왕숙 2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양주시의 가장 중요한 지하철 노선은 9호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숙 2지구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고 왕숙 2지구에는 지하철 9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 다산지구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거래가 제일 활발한 곳이 6호선, 9호선 라인이 들어가는 그쪽 라인들이 제일 활발하죠. 뭐 펜테리움이나 신한 인스빌, 반도 요보라 이쪽이 좀 제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쪽들은 금매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이 된 것 같고 이제는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했을 때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 입지 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진접 이지구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입지고 한 가지 단점은 사업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언제 입주가 될지 아직까지 정해지지가 않았죠. 지금 같은 경우 뉴스를 보면은 보상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좀 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사전청약 집어넣고 혹시라도 당첨되신 분들은 이번에 분양한 가격 한 1280만원 가장 저렴한 게 1260만원 이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인접지역인 다산지구에 현재 거래되는 아파트들 가격을 봤을 때 한 평당 2천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1260만원, 1280만원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정 역세권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은 다산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 10년 이상 지난 그런 준신축이 되겠죠. 준신축이 되고 양정 역세권 같은 경우는 신축의 프리미엄 뭐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이 가격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되고 입지를 봤을 때도 뭐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인접지역에 있는 9호선 라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400, 1500까지도 가능한 그런 단지고 최하로입니다. 최하로 잡았을 때 S7 블록 제일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500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한 1600, 1700까지도 가능한 그런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마무리가 된 진접 이지구 양정 역세권 사전청약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향후에 사전청약 고민 중이신 분들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